극도의 바닷속, 그 장엄하고도 화려했던 진화의 실험 무대 한반도. 그러나 30억 년에 걸친 대장정 속에서 한반도의 얼굴은 달라지고, 바로 그 탈바꿈된 땅에서 또 다른 진화의 역사가 펼쳐졌다. 공룡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억 3천만 년 전 지구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생명체가 출현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크고 힘센 육상동물 공룡이었습니다. 공룡은 그로부터 1억 6천만 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으며 전 대륙에서 번성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상 영화에나 존재할 것 같은 거대한 공룡이 실제로 수백만 년 동안 이 땅을 걸어다녔습니다. 인간이 진화의 무대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일입니다. 공룡들이 주인이었던 그 시절 한반도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갈 수만 있다면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 한반도의 남부, 즉 지금의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일대는 여러 개의 커다란 호수로 덮여 있었습니다. 많은 공룡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한반도에는 과연 어떠한 공룡들이 살았을까요? 한반도 남부, 경남 고성군 덕명리 해안에 베일을 벗기는 열수해가 있다. 바로 이 퇴적층이 1억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한반도 남부 일대의 자연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지질 시대의 기록이다. 마치 시루떡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 보이는 이 퇴적층은 당시 호수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수천만 년에 걸친 풍화 침식의 결과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은 바다로 변해 파도와 해풍에 깎여내리고 있지만 이 일대 지층의 표면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1억 년 전 호수였던 시절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층 표면에 새겨진 기와 무늬들은 당시 물결이 일렁이는 대로 패인 호숫가의 모래가 그대로 굳어서 된 물결 화석이다. 지층에는 그 호수 주위에 어떤 생명체가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흔적도 남아있다. 지금으로부터 1억 8천만 년 전인 중생대 지우라기. 대대적인 지각 운동에 의해 산맥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호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반도가 중국, 일본과 하나의 대륙으로 이어져 있던 시절이었다. 한반도 남부를 뒤덮고 있던 호수들 중에는 지름이 150km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도 있었다. 바로 그 호수 주변이 공룡들의 서식처였다. 드넓은 호수를 무대로 한반도의 공룡들의 낙원이 펼쳐진 것이다. 덕명리 해안 곳곳에서 그 거대한 생명체들이 남겨놓은 흔적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뚜렷한 흔적은 발자국. 수천만 년 세월의 파도에 씻겨내려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바위에 움푹움푹 패인 자국들은 틀림없는 공룡들의 발자국이다. 이곳에서 이미 확인된 공룡 발자국만도 3,000개가 넘는다. 세계적으로도 이렇듯 많은 공룡 발자국이 무더기로 산출된 지역은 일찍이 없었다. 발자국들 중에는 방금 어디론가 걸어간 듯한 뚜렷한 보행 흔적도 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한반도에 그토록 오래전의 공룡 발자국이 남아있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이 공룡 발자국 산지는 백악기 시대의 백악기 전기 시대의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로서 우리나라에서 최대 산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산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약 3,0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산출되고 있는데요. 약 140m의 그 지층 두께 속에 약 250회의 공룡 발자국 지층면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층면에 이 공룡 발자국이 나타나게 되는 그 과정은 과거 백악기 시대에 이 지역은 커다란 그 호수 지역이었고 그 주변 가장자리로 공룡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룡이 지나갈 때 발자국이 호수 주변에 찍히고 그 위에 운반되어 온 퇴적물에서 또 덮이고 또 그 뒤에 또 공룡이 지나가고 또 그 뒤에 오는 퇴적물에서 공룡 발자국이 덮이고 이렇게 해서 그 공룡 발자국이 형태가 유지된 채로 수백 메다 계속 지하로 들어가면서 암석이 암석화될 때 이 공룡 발자국이 화석화된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인 포유류는 진화의 대하 드라마에서 아직 조연에 불과하던 시절 호수로 뒤덮인 한반도에서 번성하다 6억 5천만 년 전 어느 날 무대 뒤로 호련히 사라진 발자국의 주인들. 그들은 과연 어떤 공룡이었을까? (1973년) 한반도 내륙 깊숙한 곳 경북 의성군 탐리에서 그 의문을 푸는 중요한 실마리가 나타났다. 당시 이 지역을 조사하던 경북대 조사팀이 암석층에 잠들어 있는 정체불명의 뼈 하나를 발굴한 것이다. 발자국만 나오던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굴된 공룡뼈.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한반도에 살았던 대표적인 공룡인 목긴 공룡의 뼈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목긴 공룡의 이빨 화석도 발견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상상도를 그리는 데 그쳤던 한반도의 공룡 복원이 비로소 가능해진 역사적 발견이었다. 네 발로 걸었던 목긴 공룡은 몸집에 비해 목이 길었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꼬리 또한 길었다. 1973년 국내 최초로 발굴된 공룡뼈는 이 목긴 공룡의 왼쪽 윗팔뼈 중 일부로 밝혀졌다. 초식성인 이들은 무리를 지어 생활했으며 긴 목을 이용해 높은 곳의 나뭇잎을 따먹었다. 몸집에 비해 머리가 기형적으로 작은 데다 이는 뭉툭하고 엉성했다. 인간의 어금니처럼 음식을 가할 수 있는 이는 없었다. 대신 돌멩이를 삼켜 위 속의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방법으로 소화시켰다. 큰 나무숲이 우거진 한반도의 호숫가는 식욕이 왕성하고 덩치 큰 목긴 공룡들에게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원은 어디일까? 미국 뉴욕 자연사박물관 로비에는 관람객을 압도하는 전시물이 하나 있다. 거대한 목긴 공룡 바로사우루스. 무거운 도마뱀이라는 뜻의 바로사우루스는 약 1억 5천만 년 전 북미 지역에 살았던 후기 주라기 목긴 공룡이다. 꼬리에서 머리까지의 길이가 27m, 키는 15m, 5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다. 바로사우루스를 보면 목긴 공룡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바로사우루스가 살던 쥬라기 시절 북미 지역엔 높이가 100m나 되는 아름드리 나무들로 가득했다. 바로사우루스는 그 울창한 숲에서 긴 목을 치켜들고 나뭇잎을 뜯어먹으며 살았던 것이다. 바로사우루스와 함께 쥬라기 북미 대륙을 누비던 목 긴 공룡 가운데는 아파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의 공룡도 있다. 주둥이가 넓적한 디플로도쿠스 또한 쥬라기의 목 긴 공룡. 그들은 그 긴 목을 대체 어떻게 지탱했을까? 비밀은 구멍이 많이 난 척추뼈를 관통하는 강한 힘줄과 근육 구조에 있다. 몸집에 비해 머리가 기형적으로 작아 겨우 말머리만 하다는 것도 목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생존 조건이었다. 연필처럼 가느다란 이빨은 엉성하게 이를 데 없었다. 애초에 듬성듬성 난 데다 음식물을 갈 수 있는 어금니가 없어 나뭇잎을 겨우 뜯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대신 목 긴 공룡들은 돌멩이를 주기적으로 삼켜 먹은 것을 소화해냈다. 실제로 초식 공룡의 뼈 화석 중에는 위에 위치로 보이는 곳에서 수십 내지 수백 개의 돌멩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바로 그 위석을 이용한 소화 시스템 덕분에 목 긴 공룡은 몸집에 비해 머리는 작게, 목은 길게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긴 목과 큰 몸집으로 중생대 쥬라기의 전 대륙을 지배한 목 긴 공룡. 그러나 백악기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공룡들의 전성시대라 일컬어지는 쥬라기에는 북미 대륙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목 긴 공룡들이 살았다. 1억 6천만 년 전 북미와 유럽은 하나의 대륙이었고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대륙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백악기가 개막되던 1억 4천만 년 전 멀리 떨어져 있던 북미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은 하나로 합쳐진다. 그리고 때를 같이하여 쥬라기의 목 긴 공룡들은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백악기의 목 긴 공룡 화석은 극히 드물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글렌 로즈. 지난 1938년 이곳에서는 백악기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중에는 목 긴 공룡의 발자국도 있었다. 백악기 목 긴 공룡의 존재를 말해준 최초의 발견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어떤 공룡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수수께끼의 단서를 찾는 데는 그로부터 50년이 걸렸다. 목 긴 공룡의 발자국이 최초로 발견된 그랜로즈와 가까운 곳에서 그 발자국의 주인인 목 긴 공룡의 뼈 화석을 찾아낸 것이다. 한 개인 소유의 농장 안에 묻혀있던 목 긴 공룡을 긴 잠에서 깨운 것은 텍사스 남부 감리대학의 루이스 제이콥스 박사와 발굴팀. This is a rib, is 그 갈비뼈 부분이 이렇게 나가고요. 그들은 백악기 지층을 조심스럽게 파헤쳐 거대한 목 긴 공룡의 뼈 조각을 찾아내는 발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오랜 세월 지층 속에 묻혀 침묵하던 공룡의 뼈는 미세한 자극에도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다. 뼈가 묻힌 부위의 퇴적층을 덩어리째 떼내서 석고로 씌운 뒤 운반하는 것이다. 그 덩어리를 풀어 헤쳐 뼈 조각을 찾아내고 짜 맞추는 것도 간단치는 않은 일. 고도의 기술과 주의, 그리고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50년) 전 글렌 로즈에서 발견된 발자국의 주인 목 긴 공룡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베일을 벗고 세상의 그 첫 모습을 드러냈다. 글렌 로즈에서 나온 목 긴 공룡의 뼈 일부가 현재 포트워스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뼈와 같은 목 긴 공룡의 윗팔뼈도 있다. 지금은 단편적인 뼈 조각들 뿐이지만 퍼즐 맞추듯 짜 맞추면 언젠가는 백악기 목 긴 공룡의 실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If you look at the early Cretaceous record of sauropod dinosaurs, first of all, it's different from what occurs before. In the Jurassic is very famous in dinosaur paleontology because it has the great sites of Como Bluff and the Morrison Formation in North America, where you have Diplodocus and Brachiosaurus and Apatosaurus, and all the big sauropods that people are generally familiar with. In Africa, there's Tindaguru, which is the site of one of the most spectacular expeditions that ever occurred in dinosaur history. But that's all earlier than the early Cretaceous. When we get to the early Cretaceous, those sauropods that are known from the Jurassic are all gone. So for a paleontologist, the early Cretaceous is kind of a terra incognita. It's a new time to go to be able to make new discoveries, to be able to learn more, and to be able to find out more about dinosaurs. 한반도에서 발굴된 뼈 화석의 주인은 바로 그 미개척 시대인 백악기의 목 긴 공룡이다. 발견된 이빨은 크게 세 종류. 연구 결과 형태와 마모 상태가 각각 다른 이 이빨의 주인들은 모두 그 기원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에서 건너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북미에서 건너왔을 것으로 보이는 공룡. 그리고 아시아에 그 기원을 둔 공룡 등이다. 아직 본격적인 탐사와 발굴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 한반도에서도 목 긴 공룡의 뼈 화석이 발굴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경북 의성 톨게이트 부근의 산자락. 도로 공사를 하느라고 깎아낸 자리에서 공룡뼈가 발견됐다. 지금은 보존을 위해 석고를 씌워둔 상태지만 언젠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경우 한반도 목 긴 공룡의 기원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룡 연구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발견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 공룡 발자국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되는데 공룡 골격은 몇 군데서 발견이 되긴 했지만 사실 그 파편들이 여기저기서 몇 군데 발견됐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은 이 단면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골격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이 그 여기저기서 발견돼서 그 발굴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 외국과 같은 그런 훌륭한 그 화석들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여름 발굴 작업이 시작된 전남 해남군 우항리. 그곳에 전 세계 공룡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악기 목긴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발자국은 1억 년 동안 쌓인 호수의 퇴적층을 걷어낸 자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발자국들. 그 크기만으로도 발자국의 주인이 얼마나 거대한 생명체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호숫가를 거닐던 목긴 공룡들이 당장이라도 살아나올 것 같은 흔적이다. 이렇게 별 모양의 발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공룡학자들이 우항리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런 대규모의 백악기 목긴 공룡 화석 산지가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 The Lower Cretaceous is a time period where we have very few data around the world. So in actually studying the dinosaur tracks from the Lower Cretaceous in Korea, we can add much more knowledge about the dinosaurs on a global scale. You have so big outcrops here, you can collect many data, and this should help to understand also the Lower Cretaceous period on a much broader scale, on an Asian scale, maybe also on a global scale, what's going on in the Lower Cretaceous. This means what kind of animals lived at that time, because we have very few bones and we have only few track sites in that time period. 초기 백악기, 북미와 유럽 대륙에서 사라졌던 목긴 공룡이 어떻게 한반도에 번성했을까? 1억 6천만 년 전인 쥬라기, 북미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백악기가 시작될 무렵인 1억 4천만 년 전 두 대륙은 하나로 합쳐졌다. 바로 그 시기 북미와 유럽 대륙의 목긴 공룡 무리가 보다 좋은 서식 환경을 찾아 길을 나섰다. 중앙아시아 대륙을 가로지르거나 베링해를 건너 한반도에 도달하는 긴 여정이었다. 한반도는 쥬라기 시절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살던 목긴 공룡들이 집단 이주에 살다가 사라져간 마지막 무대 중 하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목긴 공룡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들의 생태는 어떠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들 목긴 공룡과 함께 살았던 또 다른 공룡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룡이죠. 이 공룡은 조각류로 분류되는 공룡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룡은 골반 구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골반 뼈들 중에서 치골이라 불리는 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치골이 앞으로 뻗으면 용반류, 뒤로 뻗어 있으면 조반류 공룡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목긴 공룡은 용반류에 속합니다. 반면 이 공룡은 조반류에 속하죠. 목긴 공룡과 같은 초식성인 조각류 공룡은 한반도에서 살았던 공룡들 중에서 가장 번성했습니다. 공룡 화석지대인 경남 고성군 덕명리 해안. 무수히 찍혀있는 공룡 발자국들 가운데서 조각류 공룡들의 발자국을 가려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목긴 공룡의 발자국이 뭉툭하고 둥글럽적한 데 비해 조각류의 발자국은
마치 삼지창을 찍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다. 덕명리에서 발견된 3천여 개의 공룡 발자국 중 2,300여 개가 조각류 공룡의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마리의 조각류 공룡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한 듯한 흔적도 있다. 이토록 선명한 발자국을 남겨놓고 사라진 조각류 공룡은 과연 어떤 공룡이었을까? 조각류 공룡은 4발로 걸었던 못 긴 공룡과는 달리 2발로 걸었다. 또한 물이 지어 있는 발자국은 그들이 집단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기 백악기 한반도에 살았던 이구아나돈류에 속하는 조각류 공룡은 후기 백악기로 접어들면서 오리주둥이 공룡으로 진화한다. 오리주둥이처럼 생긴 부리 모양을 따서 이름 붙여진 이 공룡이 한반도에 살았던 조각류 공룡의 후손인 셈이다. 하지만 수많은 발자국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뼈 화석은 발굴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일본 서부 오사카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후쿠이 해안 산속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조각류 공룡의 뼈 화석이 발견됐다. 후쿠이 해안은 한반도가 호수로 덮여 있던 초기 백악기에 우리나라 경상계와 하나로 붙어 있었던 지역이다. 지난 89년부터 이곳에서는 후쿠이 히얼리 박물관 주관으로 산 하나를 완전히 깎아내는 대규모 공룡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공룡들이 살던 시대의 지층을 찾아내기 위해 두꺼운 암석층을 걷어내는 힘든 작업. 올해로 9년째 접어든 이 발굴 작업으로 조각류 공룡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현장에서 발굴된 조각류 뼈 화석이 보관돼 있는 후쿠이 히얼리 박물관. 지금은 미공개 상태로 연구 단계지만 취재팀은 박물관 측의 특별 배려로 긴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온 한 마리의 조각류 공룡과 마주할 수 있었다. 우리가 후쿠이 해안의 조각류 공룡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이 한반도에 살았던 조각류 공룡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악기 시절 일본은 한반도와 하나의 땅이었다. 결국 이 뼈들이 한반도 조각류 공룡의 실체를 밝혀줄런지도 모를 일이다. 이 공룡은 후쿠이 사우루스로 명명됐다. 후쿠이 히얼리 박물관 로비에는 발굴된 뼈들을 토대로 복원한 백악기 조각류 공룡 후쿠이 사우루스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 오는 2000년 일본 최초의 공룡 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오늘도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곳에서 보다 많은 뼈 화석이 발견될 경우 베일에 가려진 한반도 조각류 공룡의 실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韓国でですね、まだ骨の化石がたくさん出ておりません。で、したがってその具体的にこの発掘現場の化石と詳しく調べることは今のところちょっと難しい状況ですけども、ただ将来を予想してみますと、この手取り
盆地ですね、ここの堆積盆地と、から韓国と日本の九州ですねを含んだ盆地が一つの盆地だったと思われますけども、でこの2つの盆地の恐竜がおそらく交流し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ので、お互いの日本と韓国の恐竜の標本がもっとたくさん出れば、もっと詳しい比較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て、この韓国と日本の中のその恐竜の進化とか、あるいは移動といった問題が考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 일본이 조광류 공룡의 뼈 화석을 찾아낸 것은 발자국이 발견된 뒤 그것을 실마리로 뼈 발굴에 기울인 줄기찬 노력의 결과였다. 한반도에는 일본보다 더 많은 발자국이 있다. 우리도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틀림없이 한반도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조광류 공룡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공룡 화석지대가 분포한 경상계는 일본의 후쿠이 지역보다 20배나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서 본 목긴 공룡과 조광류 공룡은 한반도에서 가장 번성했던 대표적인 공룡들입니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같은 육식 공룡은 없었을까요? 한반도에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처럼 크고 힘센 육식 공룡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공룡이죠. 이 육식 공룡은 초식 공룡들을 주로 공격했으며 그들을 먹이로 삼았습니다.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들이 쫓고 쫓기는 모습을 1억 년 전 한반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1억 년 시간을 걷어낸 산비탈 암석층. 그곳에서 육식 공룡의 발자국들이 발견됐다. 대표적인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인 해남 우항리나 고송 덕명리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다. 조광류 공룡의 것처럼 세 갈래지만 발가락 끝이 훨씬 날렵하고 긴 것이 육식 공룡의 발자국. 발자국과 함께 육식 공룡의 발톱 화석도 발견됐다.
앞발의 발톱은 그들이 먹이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무기로 매우 날카롭다. 또 다른 무기는 이빨. 육식공룡의 이빨은 예리한 칼 모양이고 그 가장자리는 들쑥날쑥한 톱니 모양으로 돼 있다. 마치 스테이크를 자를 때 쓰는 칼처럼 생겨 사냥감을 자르는 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뼈를 근거로 복원한 한반도 육식공룡의 모습. 날렵한 몸과 민첩한 동작, 그리고 강한 이빨을 가진 이 공룡이야말로 당시 생태계를 지배한 가장 무서운 사냥꾼이었다. 피츠버그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에는 영화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전시돼 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후기 백악기 북미 대륙을 지배했던 대표적인 육식공룡으로 한반도 육식공룡의 후손뻘이다. 송곳처럼 날카롭고 강력한 이빨을 자랑하는 그들은 생명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난폭한 무법자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기 백악기 육식공룡의 뼈 화석이 발견되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이것은 일본 후쿠이 지역에서 발굴된 육식공룡 뼈 화석으로 앞뒤 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백악기 한반도와 일본은 하나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뼈가 한반도 육식공룡의 뼈일 가능성이 높다. 보다 잘 보존된 육식공룡의 뼈 화석은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 서쪽 백악기 공룡 화석 지대에서 발굴된 것들이다. 현재 달라스 남부감리대학에 보관 중인데 척추뼈, 갈비뼈, 이빨 등이 모습을 드러내 비교적 완벽한 구색을 갖추어가고 있다. 발굴팀은 이 뼈들의 주인을 아크로켄소사우루스라 명명했다. 포트워스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아크로켄소사우루스의 그 공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아크로켄소사우루스는 한반도 육식공룡과 같은 종일 가능성도 있다. 활동 무대는 분명 달랐지만 한반도 육식공룡과 동시대인 초기 백악기 공룡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타임머신을 타고 1억 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로운 숲속 곳곳에서 초식공룡과 육식공룡들이 서로 쫓고 쫓기는 생존의 드라마를 보게 될 것이다. 초식공룡과 육식공룡이 쫓고 쫓기는 생존의 드라마를 펼치던 육상과는 달리 하늘은 익룡들의 무대였다.
그들은 매우 민첩하고도 유연한 동작으로 백악기 한반도의 하늘을 날아다녔다.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지상에서 살던 그 시절, 하늘에는 익룡이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조류와는 다른 파충류였습니다. 나르는 파충류였던 셈이죠. 당시 한반도 하늘을 날았던 익룡 중에는 날개 길이가 자그마치 20m가 넘는 거대한 익룡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호수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물고기들을 잡아먹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반도에 살던 익룡은 어떤 익룡들이었을까요? 파충류인 익룡은 조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중생대 초기부터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익룡의 날개는 두꺼운 막으로 이루어져 깃털을 이용한 조류와는 그 구조가 전혀 달랐다. 익룡의 앞발을 보면 세 개의 발가락 옆에 긴 뼈가 하나 붙어 있다. 이 긴 뼈는 실은 네 번째 발가락이 길어진 형태로 박쥐의 날개처럼 몸과 연결돼 날개가 됐다. 그들은 해안이나 호수 주위를 날아다니다 긴 부리를 이용해 먹이를 낚아채했을 것이다. 일억 년 전 거대한 호수였던 해남 우항리. This track appears to have this shape to me, which is typical of a pterosaur. I'll try and just draw it here. 여기 지금 보이는 세월에 깎여 드러난 해안 경사면에서 그 시절 하늘의 지배자였던 익룡 발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So that's the typical shape, yes? 이게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익룡 앞발자국이죠. 세계에서 7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발견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도 30개가 넘는다.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익룡 발자국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익룡 발자국도 있다. 이 발자국은 익룡의 뒷발자국으로 길이가 40cm에 이른다. 이 발자국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스페인에서 발견된 27cm짜리 발자국이 세계 최대 크기였다. 또한 같은 지층면에서 익룡의 앞발자국과 뒷발자국이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 사람 귀 모양이 앞발자국, 발 모양이 뒷발자국이다. 이 발자국들은 익룡이 지상에서 어떻게 걸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익룡이 앞발과 뒷발이 같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세계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익룡이 과연 뒷발로만 걸었느냐 아니면은 여기 있는 앞발 사용해서 같이 걸었느냐 하는 게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우항리 지층에서 익룡의 앞발과 뒷발이 나옴으로 해서 확실히 익룡이 네 발로 걸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발자국을 토대로 복원한 한반도 익룡의 모습. 그들은 짧은 꼬리에 큰 머리뼈를 가졌으며 다리는 빈약했다. 발자국 크기로 미루어 날개 길이는 적어도 20m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가장 크다고 알려졌던 케찰코아툴러스의 날개 크기보다 더 크다. 익룡은 글라이더처럼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올라 호수 주위를 날렵하게 비행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날개를 접은 채 네 발을 이용 어기적거리면서 걸었다. 이러한 익룡의 보행 방식이 우황리 익룡 발자국 화석들을 통해 처음 밝혀진 것이다.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우황리에선 무수한 새 발자국도 발견됐다. 지금까지 발견된 새 발자국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1억 년 전 백악기에 물갈퀴를 가진 새들이 남긴 흔적이다. 이 발자국들은 현생 오리류의 먼 선조격에 해당하는 새 발자국이다. 중요한 것은 한지 측면에 익룡과 새 그리고 공룡 발자국이 함께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룡들이 살던 시기에 이미 새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This site is a very valuable site on a world scale. First of all, it's one of the better sites that we can see right now, representing the early Cretaceous period. Secondly, you have a variety of animals here that is seen at very few sites in the world. You've got birds, you've got pterosaurs, you've got sauropods, you've got meat-eating dinosaurs. This is an extremely important site because we also have the tracks of birds, small birds, on the same surface. So we have a picture of very large pterosaurs and small birds living on the shore of a lake, maybe feeding on algae, small microscopic animals in the lake. So this is also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we have pterosaur tracks and bird tracks and dinosaur tracks together. 우황리 해안에는 호숫가를 어슬렁거리는 못 긴 공룡과 조각류, 그들을 노리는 사냥꾼 육식 공룡, 그리고 거대한 익룡과 작은 새들이 어울려 살던 호수 퇴적층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1억 년 시간이 겹겹이 쌓인 이 퇴적층은 흔히 100년을 넘기기 힘든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긴 땅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다. 그러나 그토록 오랫동안 이 땅을 지배했으며 다양한 형태를 가졌던 공룡은 6,500만 년 전 어느 날 진화의 무대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멸종 원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반도 곳곳의 두꺼운 퇴적층 속에 아직도 고요히 잠들어 있을 공룡들. 그들이 언젠가는 침묵을 깨고 걸어나와 지구 반대편으로부터의 긴 이주사와 한반도 호숫가에 건설했던 낙원, 그리고 그 낙원으로부터 돌연히 사라져간 멸종의 비밀을 털어놓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 한반도 남부의 호숫가는 공룡들과 함께 다양한 생명체가 어울려 살아가는 낙원이었다.
진화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힘센 동물 공룡이 그 낙원에서 사라지기 전 한반도에는 또 다른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었다. 공룡 시대의 폐막을 예고하는 무서운 재앙, 불의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